안녕하세요. 인생컨닝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좀 돈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해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이죠. 근데 생각보다 제 주변에서 물론 이제 열심히 사시는 이런 분들도 많지만 많은 분들이 좀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좀 안 하시면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미래가 그렇게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라서 오늘은 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사실 흑수저 출신이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좀 준비 없이 오늘만 막 사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주변에. 친구도 있고 사실은 이제 50대 이런 분들도 있는데 나름 중산층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50대 실제로 이제 통장 잔고나 이런 걸 보면은 별로 돈이 없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리고 솔직하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받을 뭐 유산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살고 계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고요. 최근에 이제 뭐 국민연금 이런 관련 얘기도 많죠. 뭐 국민연금도 당연히 뭐 보험료율이나 뭐 수령액, 뭐 소득 대체율 이런 걸 좀 조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긴 한데 전 솔직히 지금 대한민국이 역사상 최고 고점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지금 현재의 순간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산 상황이나 소비 습관 이런 걸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굉장히 좀 미래가 저는 암울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이제 한국 인구 구조를 보고서 이미 한국이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이걸 이미 실행에 옮긴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농담 삼아 저에게도 그냥 지금 준비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라 막 이런 이야기도 종종 하고요. 뭐 캐나다에서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만큼 다른 친구들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좀 단순하고 이제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는데 사실 그 이런 인구 구조 문제나 고령사회 문제는 단순히 막 복지 재정이 고갈되고 그냥 연금만 못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그 복지 서비스들은 대부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두 후세나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이거에 따라서 소득을 이제 징수를 하는 이런 게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하에서 설정되어 있는 제도였어요. 우리가 이제 제일 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 게 뭐 건강보험, 그 다음에 그 실업급여 같은 게 나오는 그 재정 충당한 이제 고용보험이나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점차 일에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이제 솔직히 말하면 지금 MZ세대, 20대, 30대가 향후 외국과의 경쟁에서 훨씬 더 나은 능력을 보여주고 앞설 수 있을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슬프게도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는 게 우리가 이제 좀 자본이 그나마 쌓였으니까 괜찮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인적 자원밖에 없는 나라였는데 그 인적 자원 자체가 저출산으로 고갈되고 있기도 하고 또 그 인적 자원도 그 능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뭐 이공계 의욕 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실제로 일하면서 20대 친구들한테 일을 시킬 때 느끼는 건데 생각보다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도 떨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면 타자를 막 독수리 탑박으로 치고 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터치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서 오히려 일 속도도 느리고 여러 가지 능력이 뭐 떨어지는 경우도 좀 많이 좀 목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단순히 일시적인 경기 침체, 그 경기 침체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전 한국이라는 배가 점차 침몰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오류가 현재 상황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항상 이 오류에 안 빠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인간은 그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파악을 하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파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무조건 뭐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사회 전반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거는 이제 역사를 통해서 좀 흐름 같은 걸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한 행동을 계속 강화하거나 유지하는 거를 이제 쉬워해요. 이거를 제가 강화법칙으로 설명을 했는데 행동경제학에서는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사고, 그 다음에 우수한 행동 과정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재 행동 과정을 지속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사결정이 타당하지 않아도 그걸 그냥 유지를 합니다. 이건 국가적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이 망하기를 바라는 건 아닌데, 솔직히 제가 현재 그 사회 모습을 계속 보면서 향후 10에서 20년 지나면 엄청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더 일하려고 안 하고 지금 대부분 여가를 즐기려고 하는 모습이고 제가 느끼는 거는 그들의 통장 잔고는 점차 줄어들고 중산층도 얇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축이나 이런 자산을 축적하는 쪽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돈을 쓰는 쪽으로 지금 모든 많은 사람들,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습관이 형성되고 있는 게 맞고 그거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현재는 이렇게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주변에 항상 그 지금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끔찍한 노후가 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제가 많이 말하는 게 국가 복지 시스템을 너무 믿지 말라고 해요. 지금은 이게 가능한 시스템인데 20년 후가 되면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연금 문제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돈을 받고 있는 거나 만약에 이런 분들도 향후에도 이런 게 가능할지 사실은 장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아마 가난해질 가능성이 높고 성장의 시대가 지금 멈추고 저성장 수준이 아니라 이제 점차 아예 경제 성장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는 상황이 될 텐데 뭐 적자 재정 그러니까 국채 발행 등을 해서 뭐 어떻게 빚을 지지 않는 이상 국가가 빚을 지지 않는 이상에는 복지 서비스가 무조건 줄어들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뭐 100세 시대나 이런 것도 점차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간혹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나라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좀 가난하신 분들 중에 뭐 이미 세상을 썩었고 사회 구조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뭐 나라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진짜 나라가 망하면 제일 피해를 보는 게 가난한 분들하고 서민층이에요. 그냥 어차피 뭐 내가 어려울 바에는 다들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를 훨씬 더 좋아하고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스스로 성장하거나 뭐 돈을 모으거나 이런 거는 훨씬 어려우니까 내가 없으면 그냥 다른 사람도 다 망해버리거나 가난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진짜 그 상황이 되면은 가장 피해를 보고 할 사람들이 오히려 가난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출산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성장이 저해되면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출산이니까 오히려 일자리 많아지겠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인 그냥 경제 자체가 죽어버리면은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입는 게 서민층이라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국가가 전체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부가 늘어나지 않으면은 실제로 가난해지는 건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그냥 외국으로 가버릴 거예요. 진짜 만약에 나라가 엉망이 되면.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에서 남아서 일을 해야 되는 서민층 분들이 제일 피해를 입을 게 뻔하고 아마 날이 갈수록 훨씬 더 그거는 심해질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막 소비만 하시고 되게 지금 행복한 삶을 사시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사실 그 자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금 하지 않으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거는 지금 20대, 30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40대, 50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들었던 얘기가 자녀들이 놀러 다니니까 이거에 대한 비용을 쓰고 자기들도 놀러 다니 이런 식으로 아예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래를 지금 사실 대비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10년, 20년 후에 굉장히 끔찍한 게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50대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모님들이 뭐 자산이 있으셔서 상속을 받을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뭐 상속받을 재산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소비나 이런 거를 계속 늘리는 작업을 하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에 감사를 하면서 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